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미래 기술의 정점인 퀀텀 컴퓨팅, 또 첨단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건 파산 절차까지. 이 모든 게 얽힌 아주 흥미로운 기업 인수 소식인데요. 바로 퀀텀 컴퓨팅 분야의 QCI, 즉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가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핵심 자회사 루미나 세미컨덕터, LSI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발표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퀀텀 기술의 미래를 건 거대한 승부수이면서 동시에 파산법원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안고 있는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스릴러의 첫 장면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퀀텀 컴퓨팅 회사가 왜 갑자기 반도체, 그것도 정확히는 빛을 다루는 포토닉스 부품 회사를 인수하는 걸까요? 이게 언뜻 들으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뜬금없는 조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QCI가 퀀텀 기술 경쟁에서 단숨에 앞서 나가기 위해 던진 매우 대담하고 또 계산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승부수다. 네, 이들의 원대한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술 개발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또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강력한 자금 엔진을 확보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한다.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로요.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것부터 자세히 들어볼까요? LSI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QCI의 미래에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열쇠가 된다는 건가요? QCI의 최종 목표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실험실에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그런 퀀텀 컴퓨터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작고 강력한 퀀텀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는 게 목표거든요. 아, 상용화가 목표군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초정밀 부품들이 필요한데 LSI는 바로 그 퀀텀 시스템의 심장 역할을 할 핵심 빌딩 블록, 즉 빛의 입자를 제어하는 포토닉 부품들을 이미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인 거죠. 아,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일까요? 세상에 없는 최고의 커스텀 PC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구하려고 아마존을 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 공장을 통째로 사버린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필요한 부품을 찾아 헤매는 시간, 배송을 기다리는 시간, 혹시 이게 호환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 경제학에서는 이걸 거래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QCI의 CEO인 유핑 황도 이번 인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실용적이고 통합된 퀀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요. 실용적이고 통합된. 네,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퀀텀 기술을 이제 연구실 밖으로 끌어내서 제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한다. 즉 수직적 통합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걸 넘어서 사업의 안정성 자체를 높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부품 회사를 인수했다가 막상 해보니 공장 운영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깨닫고 고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요. 네, QCI가 너무 큰 걸 삼키려다 탈이 날 위험은 없을까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분명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퀀텀 컴퓨팅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부품 하나하나가 거의 예술품에 가까워서 소수의 공급사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만약 그 회사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경쟁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면요. QCI의 원대한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CI는 LSI의 부품, 특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품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두뇌까지 전부 흡수하려는 겁니다.
그런 외부 의존성이라는 가장 큰 약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거죠. 정말 요새를 짓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심지어 LSI의 모회사였던 루미나의 CEO 폴 리치조차 두 회사가 합쳐지면 혁신을 시장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파는 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이건 사실상 우리보다 QCI가 LSI의 잠재력을 더 잘 터뜨려 줄 것이다 라고 인정한 셈이죠. 와, 그 정도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미래를 위한 자금 엔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퀀텀 기술은 아직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QCI의 가장 영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데요. 투트랙 전략이요? 네, 하나는 LSI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사업입니다. LSI는 퀀텀 분야 말고도 다른 여러 산업에 포토닉스 부품을 이미 팔고 있었거든요. QCI는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장해서 인수 즉시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일 계획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버는 사업은 그대로 굴리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미래 기술인 퀀텀에 쏟아붓는 일종의 자가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엔진, 즉 LSI의 기존 사업에서 번 돈이 두 번째 엔진, QCI의 퀀텀 산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든든한 연료가 되어주는 구조죠. 단기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아주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원대한 계획이네요. 완벽한 퀀텀 머신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찬 계획에는 분명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요. QCI 같은 회사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네요. 좋습니다. 이제 이 스릴러의 두 번째 막, 머니게임으로 넘어가 보죠.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극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총 인수 금액은 1억 1천만 달러. 1억 1천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액 현금 거래, 올 캐시 딜이라는 점입니다. 전액 현금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주식을 섞어서 주는 것과는 다른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을 준다는 건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어달라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현금을 준다는 건 우리는 지금 당장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선언과 같아요. 그만큼 LSI의 가치를 높게 본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또 1,400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재무적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그렇다면 시장도 이 자신감에 환호했겠네요. 그날 주식시장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겠는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요. 발표 당일은 2025년 12월 15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먼저 LSI를 매각한 모회사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티커는 LAZR인데요.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마이너스 60.82% 폭락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60%요? 하루 만에요? 그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거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알짜 자회사를 비싸게 팔았는데 왜 그런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루미나가 자회사 매각 발표와 동시에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아, 시장은 자회사 매각이라는 호재보다 모회사의 파산이라는 거대한 악재에 그냥 압도당한 거죠. 사실상 시장이 이 회사는 끝났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복잡했네요. 그럼 반대로 인수 주체인 QCI, 티커는 QUBT죠? 이쪽 주가는 어땠나요? 당연히 올랐겠죠. 놀랍게도 QCI의 주가 역시 그날 마이너스 9.46% 하락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완벽한 전략적 인수를 발표했는데 왜 사는 쪽 주가까지 떨어지는 거죠? 시장은 이 거래가 잘못됐다고 본 건가요? 혹시 너무 비싸게 주고 산 승자의 저주, 이걸 걱정한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은 몇 가지를 우려한 거죠. 예를 들면 1,400억 원이라는 현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회사 금고가 비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인수하고 나서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돈 마련하려고 나중에 유상증자 같은 거에서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잠재적 위험까지 이런 복합적인 불안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거군요. 하지만 QCI 경영진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서가도
장기적으로는 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베팅을 한 거네요. 정합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정당성이라는 거죠. QCI는 발표에서 LSI의 R&D와 제조 역량에 즉시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즉시요. 즉시. 네, 이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LSI의 기술을 완벽하게 흡수해서 미래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회사를 파는 쪽인 루미나 CEO조차 이렇게 말했어요. LSI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고 QCI가 그 잠재력을 실현시켜줄 최고의 파트너다라고요. 이건 QCI가 LSI라는 자산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걸 공인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도 완벽하고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를 감수할 만큼 장기적인 비전도 확고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막,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야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두 회사가 실제로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하면 다 소용없잖아요. 이 통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맞습니다. 수많은 M&A가 바로 이 통합 단계, PMI라고 하죠.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운영 관점에서 이번 인수의 성공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 역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겠네요. 진짜 핵심 자산은 공장 설비가 아니라 매일 밤 그 공장에서 퇴근하는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QCI가 1,400억 원을 주고 산 것의 본질은 결국 LSI 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이 핵심 인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떠나지 않게 꽉 붙잡는 겁니다. 이른바 두뇌 유출이 시작되는 순간 이 인수는 껍데기만 남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QCI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나요? 단순히 연봉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QCI는 경쟁력 있는 보상과 함께 훨씬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퀀텀 컴퓨팅의 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동기부여죠. 와, 자신의 기술이 기존 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품에 적용된다는 건 뛰어난 엔지니어들에게 돈보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사람 다음은 역시 기술의 결합이겠군요. 이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LSI가 만들던 부품을 QCI의 퀀텀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고 또 완벽하게 통합하느냐가 관건이죠. 두 회사의 기술 표준, 연구개발 로드맵, 생산 공정을 모두 하나로 합치는 얼중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운영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LSI의 기존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당장 현금을 벌어다주는 기존 사업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캐시카우잖아요. 맞습니다. QCI는 LSI의 기존 고객들에게 주인이 바뀌었지만 제품 공급과 서비스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뢰를 줘야 합니다. 인수 과정의 혼란 속에서 기존 매출이 새어나가는 걸 막는 것. 이것이 통합 과정의 또 다른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QCI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계속 언급을 피했던 방안의 코끼리가 남아있죠. 바로 모 회사 루미나의 파산 신청입니다. 이제 이 스릴러의 마지막 막, 이 거대한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거래의 가장 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LSI의 모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 거래는 두 회사 경영진의 합의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요? 반드시 미국 파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의 승인이요? 네. 이걸 섹션 363 매각 절차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 채권자들을 대신해서 이 자산을 이 가격에 파는 게 정말 최선인가? 이걸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일반적인 M&A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파산을 신청한 건 모 회사 루미나이지 인수 대상인 LSI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LSI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납품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회사 자체가 멈춰선 게 아니란 점이 QCI에게는 큰 위안이죠.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 스토킹 호스 입찰자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나오는데
QCI가 이 역할을 맡았다고요?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스토킹 호스. 네, 그게 파산 경매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파산한 회사의 자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유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매각을 주관하는 쪽에서 미리 기준 입찰자를 한 명 구해놓는 겁니다. QCI가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거죠. 기준 입찰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QCI가 우리는 LSI를 최소 1억 1천만 달러에 사겠다고 시장에 가장 먼저 공표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 시작점이자 바닥 가격이 되는 거죠. 아, 다른 경쟁자들은 이제 최소한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러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QCI 입장에서 굳이 그런 역할을 할 이유가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을 불러 모으는 꼴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이 전략의 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자초한 대가로 QCI는 법원으로부터 몇 가지 강력한 보호장치를 받게 됩니다. 보호장치요? 네, 만약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서 훨씬 높은 가격에 LSI를 최종적으로 사가버리면 QCI는 그동안 실사하느라 쓴 시간과 노력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헛수고한 거니까요. 이때를 대비해서 QCI는 관례적으로 해지 수수료 같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즉,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죠. 아하, 거래의 주도권을 쥐면서 동시에 거래가 깨질 경우의 위험까지 대비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스토킹 호스 입찰자가 됨으로써 LSI 인수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까지 들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이 나야겠지만요. 양측은 2026년 1월 말까지는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복잡한 스릴러의 모든 조각을 맞춰보죠. QCI의 LSI 인수. 이 거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래는 한마디로 QCI가 퀀텀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던진 거의 올인에 가까운 승부수입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사를 인수한 게 아니에요. 퀀텀 레이스에서 가장 빨리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주형 자동차 엔진 공장은 물론이고 트럭과 최고의 정비팀까지 통째로 사들인 것과 같습니다. 와, 비유가 정말 대단하네요. 비록 그 경기장 전체가 파산법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이 거래는 QCI에게는 핵심 기술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한 번에 얻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파산법원의 승인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죠. 스토킹 호스라는 영리한 전략으로 그 위험을 줄이고는 있지만 진짜 승부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LSI의 기술을 얼마나 빨리 QCI의 시스템에 녹여내고 또 R&D 투자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LSI에게는 생존의 동아줄이, QCI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할 결정적 한 수가 될 겁니다. 퀀텀 기술이 아직은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오늘 본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용화를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퀀텀 기술이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바꿔놓을 분야는 어디가 될까요? 현재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데이터 보안일까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분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잠재력을 터뜨리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첨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